안녕하세요. 지난 챕터에서는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인공의 매력은 강력함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결국 독자들의 기본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독자들은 크게 두 가지 기본 성향, 강박적 성향과 히스테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남성향 판타지의 독자들은 강박적 성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인공의 이야기를 이런 강박적 성향의 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려야 한다고 정리했어요. 전부 기억나시죠? 네. 이번 시간엔 이런 주인공의 이야기를 적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빨려드는 서술법이란 어떤 것인지 웹소설 서술의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설 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설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문학이 떠오르고 세계 문학 전집과 노벨 문학상 같은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작품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문학 백선이라든지 세계 명작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소설이 굉장히 어렵고 높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두꺼운 책들과 작은 활자들 이런 걸 떠올리면 글을 쓰는 게 아주 어렵고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소설과는 전혀 다른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글과 가장 가까운 건 문학책이 아니라 일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기교나 기법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담백한 문장으로 그날 있었던 일과 자신의 소감을 적은 어린 시절의 일기와 가장 비슷합니다. 웰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시절에 썼던 일기가 딱 이런 형태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나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지 소소하게 적었던 일기. 그때 학교에서 뭘 가르쳐줬나요? 기억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일기를 쓰기 위해서 특별하게 배운 건 없어요. 그저 교과서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고 책을 읽고 사실 우리가 내면 속에 있는 말들을 적는 데는 이 정도 훈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정규 교과 과정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12년 이상 해오셨어요. 네, 여러분이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미 다 갖추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일기를 많이 안 써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쓸 수 있잖아요. 쓰고 있지는 않더라도 쓸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럼 일기와 웹소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기는 그날 자신이 겪은 일 중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거나 중요한 일을 골라서 씁니다. 하지만 웹소설은 주인공이 겪을 법한 일 중에서 독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일들을 골라서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전형적인 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관악산으로 소풍을 갔다. 그곳에서 스님을 만났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았다. 어때요? 평범하죠? 이걸 웹소설, 그 중에서도 레이드물로 변형시켜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관악산에 있는 던전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고블린을 만났는데 인간의 말을 할 줄 알아서 신기했다.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주인공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을 유명한으로 한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유명한은 관악산에 있는 던전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고블린을 만났는데 인간의 말을 할 줄 알아서 신기했다. 네, 웹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술법인데요. 기성작가들은 이렇게 쓰는 것을 1인칭 같은 3인칭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쓰지만 3인칭으로 쓰는 대표적인 서술법이죠. 이렇게 쓰면 주인공에게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중심으로 서술했잖아요. 거기서 나를
주인공 이름으로만 바꿔준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적어볼까요? 주인공과 지금 상황에 몰입해서 있을 법한 장면을 써보겠습니다. 고블린이 말했다. 캬캬, 너 인간, 여기 왜 들어왔냐? 유명한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들고는 그대로 녀석을 베어버렸다. 이곳에 온 것은 사냥하기 위함이지 잡담하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한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주인공이 던전에 들어가서 고블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장면을 썼죠. 그 다음 내용은 어떤 게 이어지면 좋을까요? 주인공 중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사냥에 성공했으니 보상이 주어지겠죠. 레벨업을 하든가 아이템이 떨어지겠죠. 이어서 보상을 얻은 주인공의 감정을 써줘도 독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만족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고블린의 몸은 한 칼에 두 동강 났다. 녹색 피를 흩뿌리며 놈의 시체가 바닥에 뒹굴자 유명한의 귓가에 맑은 음성이 들려왔다. 레벨업 하셨습니다. 이제 3레벨이 되었습니다. 순간 온몸에서 빛이 나면서 뜨거운 기운이 몸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유명한의 입가에 미소가 그려졌다. 간만에 느끼는 좋은 기분이었다. 순식간에 주인공이 고블린을 물리치고 레벨업하는 장면을 완성했어요. 학습 노트를 보시면 방금 적은 본문을 전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느낌이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일기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날 있을 법한 일을 서술했어요. 베스트 작품들과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 없죠? 이처럼 웹소설을 처음 쓸 때는 일기처럼 쓰면 됩니다. 일기에서 나를 주인공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기처럼 몰입해서 쓴다. 이것이 서술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쉽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세부 원칙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적은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대체로 짧은 편이죠. 그리고 여러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쓴 복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단문으로 짧고 단순하게 썼고요. 이렇게 쓴 문장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들이 거의 없어요. 중복되는 표현이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바로 쉽게 써야 한다는 원칙의 세부 원칙들이에요. 쉽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짧게 끊어서 쓴다. 복문을 쓰지 않는다. 같은 장면에서 같은 의미의 문장을 여러 개 쓰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세부 원칙이 더 추가됩니다.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 결국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야 같은 의미의 문장을 여러 개 쓰지 않아도 쉽게 전달이 되겠죠.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아까 썼던 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묘사가 어떻습니까?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장면이 쉽게 그려지죠. 주인공에게 한 칼에 두 동강 난 고블린의 시체가 바닥에 뒹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기에 미사여구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수식어도 없고요. 이런 미사여구, 수식어가 없어도 이야기 전개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줘요. 전개가 빨라지고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책상을 묘사한다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수식어구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책상을 황금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듯한 나뭇결을 지닌 고풍스러운 느낌의 넓은 합판 밑에 4개의 부드러운 곡선 문양이 새겨진 다리가 붙어있는 가구, 이렇게 썼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요. 처음에는 황금빛 물결이 나오기 때문에 바다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다가 나뭇결이 나오고 합판이 나오고 다리가 나옵니다.
이걸 한 번 읽고 책상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쉽지 않죠? 이렇게 쓰는 것보단 그냥 나무 책상, 잘 손질된 책상, 잘 손질되어 나뭇결이 살아있는 책상 정도로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직관적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전 예문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고블린을 쓸 때 귀가 크고 기괴하게 생긴 키 작은 녹색 괴물이라고 쓰는 것보단 그냥 고블린이라고 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작가가 직접 설정한 특별한 몬스터라면 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판타지 소설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고블린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고블린, 말하는 고블린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잡아서 써주는 것이 잘 읽힌다는 거죠. 속도감도 나고 빠르게 몰입됩니다. 이렇게 묘사나 서술을 할 때는 필요한 핵심 단어만으로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쓰는 건 많이들 훈련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2년 동안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익히는 기술이 바로 이 요약이거든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교과서를 요약해서 암기 노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싫든 좋든 시험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 기술을 다들 익히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묵혀졌던 그 기술을 이제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을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한 단어들로 서술하는 거죠.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웹소설 서술의 절반은 완성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서술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원칙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일기처럼 몰입해서 써라. 두 번째는 쉽게 써라. 두 번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세부적으로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짧게 끊어서 쓴다. 복문을 쓰지 않는다. 같은 장면에서 같은 의미의 문장을 여러 개 쓰지 않는다. 마지막 4번째는 핵심적인 단어로 명확하게 쓴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동안 웹소설을 많이 읽으셨다면 아직 언급하지 않은 원칙들도 금세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살펴본 2가지 기초 원칙을 가지고 함께 일화를 써보실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내드렸던 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챕터 4번째 시간에 내드렸던 코드를 선택하는 과제와 4챕터 2번째 시간에 내드렸던 주인공을 설정하는 과제를 준비해주세요. 이 드넓은 백지를 대체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여러분이 수행한 과제를 토대로 1화를 써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